최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날 제주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울산에서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순회 투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매끄럽게 경선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일부 후보들이 불공정 룰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검토해 본 결과 경선 준비단에서 룰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리고 후보들 기호를 추첨을 해서 합의된 사항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경선 룰에 불공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선 룰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방식보다는 이른바 로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선거인단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충분히 아주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을 해서 중국 지역부터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나머지 경선 일정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도 이런 보완된 방식에 다 참여해서 앞으로도 경선이 원만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60년 만에 가장 큰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엄청난 큰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 상륙을 하고 내일 오전 중에는 내륙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태풍의 강도로 봐서는 굉장한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든 정부 기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각 지구당에 연락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을 잘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도 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만전을 기하도록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연을 먹어서 우리 경선에 연면을 주기 위해서 대표께서 살아가셨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정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 영광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권 교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불안해서 묻지마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빚내서 사교육비 되는 교육 빈곤증, 에듀푸어 305만 명에 달합니다. 취업 전에는 스펙프, 일을 시작하면 워킹프, 집이 있으면 하우스프, 집이 없으면 렌트프, 교육시킬 때는 애들프, 나이 들면 쉬고 모두가
불안한 투어 집합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투어를 풀어낼 수 없는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투어공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 노목스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박근혜 후보를 줄푸세 결과입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세보를 옹호하면서 내용이 모호한 경제민주화 구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오늘 기자 여러분들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합니다. 일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책위는 물론 우리 민주당 내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올림픽에 또 다른 감동을 줄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이 런던에 입성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감동에 이어서 13개 종목 149명의 장애인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수촌의 입촌식을 마치고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펼쳐지는 런던 패럴림픽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단에게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며 응원하고 또한 북한 장애인 선수단의 첫 출전을 환영하면서 남북 공이 좋은 성적으로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이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 모두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경선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저도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경선 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사과하라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에 그거를 이 경선 기획단 전체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거의 뭐 20일 이상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룰을 어느 누가 주도한 바도 없고 두 번의 경선을 마치면서 그 개선 자꾸 보완책과 개선책을 찾아서 어떤 불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된다.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사실은 공정성이었고 그 두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불공정 시비가 야기될 만한 그런 것들을 경험 속에서 룰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4명의 후보 이름을 다 적지 않고 선호하는 후보가 나타나면 먼저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투표가 미완성이 됐다, 불성립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기권 처리된 것이 그 가장 그 시비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난번 그 두 번째 치른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제일 마지막 후보가 문용식 후보였는데요. 그분이 IT 전문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뒷번호의 본인이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모바일 투표를 도중에 다 끊어버리면은 혹시라도 듣고 자기라도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유권자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투표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모바일 투표에 도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미 이제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후보가 8명까지 여러분이 계셨지만 끝까지 다 듣고 할 때만 투표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전에 끊어버리면 지금처럼 기본이 되는 그것이 그때 도입이 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이번에도 그대로 상세한 규정을 두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무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기획단에서 최고회의 안을 올렸고 최고회의가 당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투표 심의를 다 마치고 의견을 듣고 무리 없이 확정된 것이고 이제 그 후에 후보들의 기호가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려서 그런 취지가 들어있고 이제 다만 뭐 룰이라는 것이 지고지선은 아닌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뛰는 후보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다행히 그 제주 경선에서부터 제주에서 최고회의도 하고 밤새 심야 토론도 했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주 울산을 거치면서 밤새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 일이 이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빨리 수습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저희 당 대표님이나 지도부가 일심동체로 계속 경선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수시로 긴급회의를 열고 또 선관위 회의와 같이 합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 수습책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들께서도 서운하시고 불편하신 점이 있겠지만 그런 오해를 푸시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선에 국민들이 연망하는 정권 교체의 소명을 다루기 위해서 저는 깨끗하게 그냥 다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는 그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해대연도 결산 관련 멘트를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에 DJ 정부, 민주당 정부이죠.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보회계 제도를 도입했죠. 그때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14년 만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재정의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정책 순위를 복지와 산업민 경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토목이나 부자들에게 둘 것인지 하는 자정 우선 순위 문제이기도 해서 대단히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정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정책 사업이 뭔가 정책 사업의 원가 문제인데요. 국가재무제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무제표가 이 자산 과대 계상을 하고 부채는 과소 계산함으로써 분식회계에 가까운 그런 결산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 결산심사와 별도로 이런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 반영된 국가재무
재무제표를 다시 재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경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경선의 일부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 동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분명한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편파 경선이 일어났거나 준비됐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선거인단과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고 손쉬운 투표 형태를 고민하고 채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식적인 룰을 만드는데 고민이 부족했음을 당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당과 후보 모두가 이제 시작인 경선에서 남은 경선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경찰이 지난해 초 안철수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내사를 벌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사찰이고 민간인 사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정말 이 정권이 간이 크고 또 경찰도 간이 큰 경찰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사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치 사찰을 벌였다는 것.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 않겠다는, 어떠한 불법도 마다 않겠다는 이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도덕감을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지도 없고 불법 사찰 정권이 계속 되겠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찰의 내사 사실이 나오는 시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난 23일 박근혜 후보가 이 안철수 원장의 룸살롱 논란에 대해서 안 원장 본인이 밝히면 끝날 문제다라고 했던 그 직후에 이런 내사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건 경찰까지도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줄서기하고 박근혜 후보를 돕는 쪽에, 여당을 돕는 쪽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 안철수 원장의 내사 사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특히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지켜져야 되겠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골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경선을 잘 관리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에 발단이 됐던 모바일 투표 무효 처리 기준이 당국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보험 약관 같을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문이라고 하는 분들의 모든 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신이 명백히 걷어내져야만 경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파행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지도부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심판 판정이나 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부는 계속해서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이 당과 국민을 생각해서 대국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지난 경선에서 기호 2번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후보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마 기호 1번 이해찬 후보, 기호 2번 우상호, 기호 3번 김한길, 기호 4번 추미애 후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룰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평가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남은 경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들께서도 나라와 당을 이끌었던 경륜이 있는 만큼 현명하게 그리고 대국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여해서 이 정책에 함께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반값 포장마차가 3개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강원도, 그리고 30일은 전라도 전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인천 경선 현장에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나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약간 건너뛰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밀양 고정마을의 송전탑 투쟁은 단지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토요일 모 신문의 토요판에 일면을 포함해서 한 4개 지면이 이 밀양의 얘기를 심도 있게 다뤄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헤드라인을 밀양 어르신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밀양에 내려와보지도 박근혜 후보, 대선 어림없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지금 경선 후보들은 속속 밀양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 마을에 저도 여러 번은 안 가봤고요. 한 번 가봤지만 거기에는 문정선이라는 45세 여성 활동가 분이 계십니다. 물론 고정마을에 살고 계시지는 않고요. 밀양에 살고 계시지만 그 마을 주민은 아니신 분입니다. 마을에 땅 한 평 없지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같이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25일 이분이 건설 업체 현장에 있는 한 7, 8군데 남자한테 힘으로 제압을 당하고 폭행과 또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당일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에 깁스를 하는 등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뵀던 분이라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존경하는 이분의 직업은 민주통합당 밀양시의회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이놈의 용역깡패와 건설업체 현장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폭력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법망 밖에서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밀양경찰서와 또 한전, 또 정부의 방조가
당연히 있었기에 가능한, 묵과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목에 깁스를 한 상태로 예정대로 국회에 와서 지경위 의원들을 포함한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밀양 문제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두 개의 언론창에 조명을 받는 거나 이런 문제 지역이 아니라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지역구마다 또 사안마다 숨어있는 문제 지역에 와주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야말로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장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선 또는 그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밀양의 문제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문제에 더욱 귀 기울이는 그런 또 우리 민주통합당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비공개 행위로 최고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